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천태만상 인간 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나. 자, 오늘은 제가 시 한 편 읊었습니다. 사실은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이런 노래 가사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노래는 듣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노래를 안 하니까 뭐 이렇게 싱겁게 이렇게 반응하시는. 제가 부를까요? 천태만상, 인간만사. 사는 법도 가지가지. 아니 이거 여기로 퍼드립니다. 이거잖아. 많이 타락했군요.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요지경 이슈들의 머리가 어지러울 그런 지경인데 외부자들의 공식 법률 자문위원과 오늘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명예외부자 박범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우리 박범계 의원께서는 사실 나오실 때마다 네. 외부자들 시청률을 꼭 올려주시기 때문에 아니, 뭐 시청률 안녕하시죠? 네. 시간대가 바뀌어가지고 네. 어떻게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분발을 해보자고요. 시청률 파이팅. 해보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결국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과거사위원회가 우선 수사하라 하고 권고한 부분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였는데요. 이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부실 수사가 이루어진 배경인 수사 외압 의혹, 바로 이 부분도 또 재수사의 우선 과제로 떠올랐죠. 예, 과거 조사단의 그 실무조사단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를 했는데 그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새로운 게 나온 거죠. 김학의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2005년과 2012년 사이에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그 과거의 행태입니다. 이 문제가 과거 검찰이나 경찰이 계좌 추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 심지어는 당시 수사를 지휘한 검찰이나 청와대 인사들이 사건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이제 드러났다는 점이죠. 이게 뭐 김 전 차관 지금 재수사가 이렇게 앞당겨진 것이 앞서 그 김학의 전 차관의 해외 새벽 출국 시도 해프닝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왜 출국하신 겁니까? 청장님 이거 긴장하십니까? 또 안조사냐 왜 부름하시나요? 출국하신 거였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스스로 재수사를 앞당긴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 측은 뭐 긴급 출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 이것이 위법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태국 출국을 하려다가 바로 걸렸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돌피할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왕복 티켓을 끊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옛날에 항공사에서 일해봤잖아요. 그런가요? 네, 저 항공사 출신입니다. 항공사 출신. 예. 안 그렇게 생겼는데요. 아, 그런 생겼어요? 네. 어느 나라에 갈 때는 잘생기긴 해. 잘생겼잖아. 몇 가지 요건이 있어요. 요건이. 왕복 티켓을 꼭 갖고 있어야 입국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왕복 티켓을 갖고 있었던 것만으로 나는 뭐 도저히 의사가 없다. 이거는 별로 이제 설득력이 없는 거죠. 또 제일 결정적인 것은 뭐 태국에 지인이 있어서 거기로 갈라 그랬다라고 변명을 하지만 사실은 원래는 말레이시아 티켓을 끊으려고 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범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의자로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긴급 출국 금지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전선에 접속해서 출국 금지가 되는지 확인한 것, 그리고 밤 12시에 탑승 직전이었다는 점, 이런 걸로 봐서는 도피의 의심을 받을 만하니까 그런 긴급성에 있을 때 하는 조치입니다. 좀 법적 얘기로 변소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다 차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궁색하면 이렇게 긴급 도피 형식으로 도망가려고 그랬을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새벽에 이거 굉장히 긴급 출국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과거사위에서 이미 예상을 한 거죠. 예상을 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이미 매뉴얼을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뉴얼 따라 바로 움직였기 때문에 아주 그냥 출국 직전에 딱 막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담당 검사 사실은 굉장히 칭찬해줘야 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할 것 같아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역시 황교안 대표 이름이 거론이 됐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당시 법사위원장이셨죠? 맞습니다. 제가 김학의 차관이 임명되기 며칠 전에 제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따로 뵙자고 해서 이것은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거죠.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와 지금 이제 진실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덕담 소리는 강한 부정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김학의 차관 전 차관 관련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대체로 저도 재판을 재판장을 해봤습니다만
강한 부정을 하지 못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또 하나는 김학의 차관이 사퇴한 뒤에 그 문제가 터져서 그 뒤로 이제 1차 무혐의, 2차 무혐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다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특정한 보고서를 말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포괄적으로 내가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어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보고서가 있다라는 거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박영선 후보자가 이제 본인의 일정 파일, 일정 캘린더에 딱 3월 13일 오후 4시 40분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만난 그 일정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현장에 이제 다른 분이 또 있어요. 법무부 기조실장인가? 증인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황교안 그 대표가 여기서 빠져나가기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안의 핵심은 수사를 방해하는 외압이 있었느냐는 게 사실은 본이고. 맞습니다. 그죠? 예. 예. 그 이전에 예. 임명하기 전에 그 지금 황교안 대표가 법무장관으로서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아니냐는 건 사실은 가지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저희가 그걸 혼동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선은 뭐 지금 나왔던 거를 조금 제가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황교안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은 3월 11일에 임명이 됐죠.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자기 일정에 따르면 12일 날 국립묘지 다녀오고 이제 보고받고 그랬겠죠. 네. 그다음에 13일 날 국회 부의장을 예방하러 갔다가 잠깐 그 방을 들른 거죠. 법사위원장 방에. 예. 그리고 그 직전에 내정 발표가 났고 15일 날 임명을 한 거예요. 차관을. 그 일련의 과정을 쭉 보면 본인도 지금 임명받은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황교안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 사안의 모든 전모를 그때 알고 있었으리라고 추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손발이 바쁘거든요.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검증 과정이나 차관 임명의 일련의 프로세스는 법무부 장관의 손을 떠나 있는 일이에요. 냉정히 보면 청와대 메커니즘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그러니까 개연성은 있겠죠. 이 사람 문제 있으니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런데 그때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자기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하는 건 별개의 문제고. 임명이 된 지 뭐 얼마 안 된 그렇죠. 상황이기 아니,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한 예. 대로 본인도 지금 이틀 지나 손발이 바쁠 때예요. 보통 한 6개월 정도를 지나야 이제 일이 잡히고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 장관이건 수석이건. 우선 그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6월 달에 뭐 그 법사위 열렸을 때든가 그런 정도 상황에서 이를테면 이 수사를 방해하거나 하는 거기에 관여했다면 모르지만 이 말하자면 초기에 인지를 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마치 정국의 어떤 쟁점처럼 몰고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본질에서 벗어난 물타기다. 그것만은 제가 지적할 수 있다. 네, 뭐 충분히 일부분은 일리가 있고요. 또 일부분은 좀 견해가 다른데 아마도 이제 황교안 장관 자체가 아마 차관의 그 어떤 그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해서 그것에 조치를 취할 장관이 차관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만한 그런 입장이 상황이 안 돼요. 권한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 검증에 관한 문제는 아마 장관의 영역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알았느냐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1차, 2차 2013년도 11월 달 그리고 2차는 2014년 12월 31일입니다. 이 두 번에 걸친 검찰의 무혐의에 누가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당시에는 두 번 다 황교안 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부터 이 지금 박영선 후보가 말하는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다. 그 동영상에 관한 문제다. 그리고 6월 달에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7월 달에 경찰이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7월 달 한 달 뒤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11월 달에 무혐의가 됐는데 이 역사적인 역사적인 순서가 점점 그 의혹이 짙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몰랐던 거와 알았던 거의 차이는 전 꽤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세상에 불거져 나오게 된 이 과정에서 제가 좀 문득 드는 조금 좀 뚱딴지 같긴 한데요. 이 CD가 어떻게 새 나갔느냐라는 부분이. 한국당에서 지금 CD 입수 경위를 밝혀라 하는 네. 부분이 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박지원 대표가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경찰 고위직으로부터 본인이 받았다. 그래서 박영선 의원과 공유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은 경찰 고위직이 수사 자료를 외부에다 유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비난 가능성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건 또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 사이에 그 사건을 둘러서 갈등이 꽤 오래됐다는 얘기잖아요. 경찰에서 계속 주장하는데 검찰은 무마하려고 들고 이러다 보니까 경찰의 고위직이 바깥으로 해가지고 북에서 문제 삼아달라 이런 취지로 내보냈다는 거잖아요. 그건 좀 그런 문제인 것 같고 더욱 중요한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게 이제 경찰의 수사를 갖다 덮으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신의 역할들을 갖다 그게 묻고 있는 핵심이죠. 건데 그게 왜 갑자기 이거 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는 만약에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사실 내가 알았지만 내 권한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면 괜찮은데 아예 몰랐다고